볼커의 SD 강좌.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방송, 오늘의 강연, 볼커의 라이브 강좌. 오늘은 제 14화 SE 전국전 천하통일편 그 후편이 되겠습니다. 이걸로 이제 SE 전국전이 크게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될 텐데요. 기대하시면서 지금부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괜찮으시죠? 네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인사드리고 진행하도록 할게요. 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볼커의 SD 강좌의 라이브 SD 강좌 볼커스텀입니다. 네, 오늘은 SD 건담 전국전, 즉 오늘은 14화째죠. SD 건담 전국전 천하통일편의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천하통일편 후편입니다. 먼저 지난 이야기의 마무리부터 해보죠. 알렉스는 지난번 이제 8갱의 진을 통해서 아크의 과거로 갔었죠. 전편 이야기입니다. 거기서 봉황 건담과 번개 건담을 만나게 되고 땅의 갑옷에게 선택을 받아 네오 알렉스가 됩니다. 이렇게 셋이 이제 과거의 시대에서 만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때 이 봉황 건담의 이제 동료이자 부하인 야크노신이 이 빛의 두루마기라는 예언서를 이제 번역을 합니다. 그 이제 해독을 하고 나니까 그 해독의 내용인즉슨 일식이 일어나는 날 온 세상이 어두워진 순간에 대장군이 나타난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특히 이 대장군 누구냐? 하늘과 땅과 번개의 갑옷을 입은 자 중에 하늘의 갑옷을 입은 자가 대장군이 된다 라는 얘기였죠. 그래서 정말 일식이 벌어지는 날 봉황 건담은 대장군으로 출세하면서 이 아크라는 세상에 탄생된 첫 번째 대장군, 초대 대장군이 됩니다. 이때 이거를 보면서 자신은 3대 대장군이 있던 시대에 살았던 인물이기 때문에 내가 과거에 왔구나, 내가 미래에서 지금 과거로 왔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되면서 그 사실을 대장군들에게 얘기하게 됩니다. 나는 미래에서 왔고 이후에 대장군 당신은 안마신과 싸우다가 죽음을 당하게 된다. 그러므로 대장군이 되는 걸 피하거나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장군은 지금이 내가 싸울 때라고 말하며 그 운명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하긴 저 정도 급의 이제 그 배짱이 있고 이 뭐라 그럴까 담력이 있어야 대장군으로 선택될 수 있는 자격도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해보게 되네요. 멋있죠? 쉽게 말해서 이제 멋진 남자죠. 우훗 멋진 남자 뭐 이런 느낌이 되는 거죠. 자, 계속 이어서 가겠습니다. 봐라. 가끔 조작이. 네네. 그 뒤로 이제 번개 건담의 이제 친구이자 오래된 친구인 이제 자쿠도 함께 합류해서 군세를 이끌고 합류해서 다 같이 대장군과 이제 나머지 건담 군단 그리고 이제 자쿠의 군세들이 이제 어둠 군단과 근데 이 부분 잠깐 정리할게요. 제가 지난번 전편에서 어둠 군단이라고 계속 불렀었는데 죄송합니다. 이건 제가 좀 착오가 있었던 부분인데 요 천하통일편 때에 물론 같은 애들이에요. 어둠 군단의 명칭은 암흑 군단입니다. 사실 그게 그거지 뭐 어둠이나 암흑이나 그게 그건데 그래서 이후부터는 암흑 군단이라고 통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장군들이 군단을 이끌고 암흑 군단의 본거지로 진격을 했고 거기에서 안마신과 대치하게 됐었습니다. 원래는 이 상황에서 대장군과 안마신이 싸워서 동시에 쾅 하고 싸워서 어떻게 됐을까요? 둘 다 죽었던 거죠. 그러니까 안마신은 쓰러지고 대장군은 죽음을 당했던 것이 원래 역사였는데 지금은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 알렉스가 있다는 거죠. 이거는 그 나중에 캐릭터 설명에서 다시 한번 설명하고 외전편에 설명하겠지만 원래 대장군은 그 하늘과 땅과 번개의 갑옷을 다 갖고 있었고 이 건담 군단에서 그래서 하늘 갑옷은 이 봉황 건담이 번개 갑옷은 지금의 번개 건담이 딱 입고 있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원래 있던 역사죠. 근데 땅의 갑옷의 주인을 제대로 찾지 못했었다고 해요. 그래서
초대 대장군이 안마신을 해치우지 못한 이유는 뭐냐면 이 하늘의 힘이 제대로 모이지 않은 상태에서 대장군이 됐기 때문이다 라는 설정이 나중에 생깁니다. 근데 지금은 다르죠. 알렉스가 미래로부터 옴으로 인해서 땅의 갑옷의 주인이 갖추어졌고 이 때문에 이 하늘, 번개, 땅의 힘이 하나로 모여서 안마신을 쓰러뜨리게 됩니다. 역사가 바뀌는 거죠. 네, 그간 부족했던 요소인 땅의 갑옷의 주인을 얻음으로써 진정한 힘이 각성되고 안마신을 쓰러뜨리게 됩니다. 이제 모든 것의 원흉이었던 안마신이 쓰러졌기 때문에 이제 평화가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하게 된 우리의 네오 알렉스는 샤크노신이 만들어준 시공간 도약 장비인 쥐아머를 타고 자신이 왔던 시대로 돌아갔던 것입니다. 이게 천하통일편 전반부의 이야기였죠. 네, 그럼 지금부터 후반부의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오 알렉스가 자신의 시대로 돌아간 뒤에 샤크노시는 그 이후에도 빛의 두루마리의 뒷부분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 부분마저 해독하게 됩니다. 해독을 해보니 거기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어둠은 다시 올 것이다. 천하인의 위기를 구할 진정한 힘을 구하는 자는 사수왕이다 라고 이제 나온 내용이 딱 있었던 겁니다. 희준님 왜 안 주무셨어요? 희준님 안 주무시고 계셨구나. 그런가요? 잠깐만요. 그렇게 되면 갑자기 제가 강의하다 말고 내용 확인을 해야 되는데 제가 잠시만요. 요거 확인 좀 해볼게요. 아니요. 확실한 게 좋으니까요. 저도 제가 이게 머릿속에 있는 걸로 이제 한자 안 읽고 훅 넘어갈 때가 저 스스로도 있어서 이럴 때는 확인을 하는 게 좋습니다. 잠시만요. 저 잠깐 확인하고 이어서 갈게요. 근데 강의 도중에 이렇게 되면 조금 튀지만 뭐 어떻습니까? 뭐 이게 뭐 정해진 것도 아니고. 흑마신이었나?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암황제여서 제가 계속 암으로 읽었을지도 모르겠네요. 야미코테이고 그 다음에 흑마신이 맞구나. 호호 이런 그러면 희준님 감사합니다. 확실히 제가 전국전이 좀 약해요. 네, 확실히 전국전은 제가 그래 사실 전국전이 좀 데이터 나오는데 오래 걸린 이유도 그런 겁니다.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또 PPT 고치는 데는 아주 제가 뭐 순식간인 사람이라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네 마치 처음부터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짜라란 네네 마치 처음부터 이랬던 것처럼 네 흑마신과의 전투에서 위기에 몰릴 수도 있지만 여러분 레드서 모르는 거예요. 잠깐 뒤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대장군이 되고 미래에서 왔고 대장군이 된 보안 건담은 흑마신과 싸워서 죽고 만다는 사실을 전하게 됩니다. 그러나 대장군은 대신 운명을 받아들이게 되죠. 희준님 감사해요. 오늘 강연 화이팅입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주십시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죄송해요. 자료 준비하다 제가 또 착각을 했네요.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제 암흑군단의 본거지로 진격을 하고 흑마신과 대치하게 됩니다. 흑마신이에요 여러분. 안마신 아닙니다. 전편에서 나온 부분 전편에서 내가 안마신이라고 불렀던 것 같은데 싹 고쳐야겠다. 네. 그래서 흑마신과의 전투에서 위기에 몰리기도 했지만 방금 말씀드렸지만 이번에는 달랐죠. 기존의 역사와 달랐던 것은 하늘과 번개와 땅의 갑옷의 진정한 주인이 모여 있었죠. 네오 알렉스 덕분에. 그래서 이 힘을 모아서 흑마신을 역사와 다르게 쓰러뜨리게 됩니다. 그리고 대장군은 살아남았죠. 이제 이 모든 비극의 원흉이었던 흑마신이 쓰러졌으니 세상엔 평화가 왔을 것이라고 생각한 네오 알렉스는 샤크노신이 만들어준 시공간 도약 장비 쥐아머를 타고 자신이 왔던 시대로 돌아가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천하통일편 전편의 앞부분의 이야기였습니다. 아, 감쪽 같죠, 여러분? 원래 이렇게 미장이질을 하는 겁니다. 이게 편집이 되면 싹 고쳐있지. 네, 이렇게 되고요. 그럼에도 근데 알렉스가 돌아간 뒤에 샤크노시는 여전히 빛의 두루마리에 마저 해석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는 걸 알고 그 부분을 해독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해독을 맞춰보니 그 내용인즉슨 어둠은 다시 돌아올 것이며 이 천하인의 위기를 구할 진정한 힘을 구하는 자는 곧 사수왕이다. 사수왕이 될 것이다. 라는 식으로 이제 글이 적혀 있는 거였습니다. 이거를 보고 대장군들은 그 생각을 합니다. 아, 흑마신을 쓰러뜨렸지만 이 뭔가 어둠의 존재가 다시 돌아온다는 것이니 이를 대비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사수왕을 찾으러 길을 떠나게 됩니다. 사실 사수왕이라는 거는 이제 전설 속에 있는 무인의 이름이었는데요. 4명의 전설적인 무인들이 있다라는 얘기를 듣고 이제 전승들을 쫓아서 찾아가게 됩니다. 대장군들은 맨 처음에 이제 천심의 계곡에 다다르게 됩니다. 천심의 계곡에 이 천심이라는 건 우리말 한국식으로 말하면 이제 천길 낭떠러지 할 때 그 천길이란 뜻입니다. 이제 원문이 이래서 그냥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천길 낭떠러지 계곡에 있는데 거기에 갔더니 갑자기 하얀 사자가 팍 튀어나와서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절벽 아래로 떨어지게 되죠. 깊은 절벽에 떨어졌지만 그걸 버텨내고 그 절벽을 다시 기어 올라오는데 성공합니다. 사실은 이것이 이제 이 사수왕의 한 명이었던 사자건담의 이제 시련이었던 겁니다. 이 사수왕의 수는 이제 동물할 때 그 숫자여서 이제 4명의 동물의 모습을 한 전설의 무인들입니다. 그래서 이는 사자왕은 지금 사실 어떤 상황인지 알고 있고 실은 너희들이 오길 기다렸으며 항상 그렇죠. 다 알고 있어요. 기다렸으며 너희들이 훌륭히 시련을 이겨냈기 때문에 이 총을 준다. 순발의 총이라고 나옵니다. 슌바츠노준이 되는데요. 이게 이제 말하자면 순식간에 쏠 수 있는 총이죠. 그러니까 연사가 가능한 굉장히 빠르게 나가는 속사가 가능한 총이란 의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원문대로 일단 번역했습니다. 순발의 총이란 신기를 전해주게 되고 이 뒤로 용명사라는 절로 향하라 라고 알려줍니다. 이에 대장군들은 이 총을 챙기고 이어서 다른 사수왕을 만나기 위해 용명사로 가죠. 용명사에서는 암흑군단에 있었던 가르발디 알파가 암흑군단을 데리고 와서 이들을 습격합니다. 갑작스런 습격에 위기에 빠질 뻔했지만 그때 노인의 모습을 하고 여기 제가 커서로 보이시나? 여기 이게 지금 이제 변장한 노인의 모습입니다. 노인의 모습으로 정체를 숨기고 있던 이 용건남이 정체를 밝히면서 이들을 물리쳐 줍니다. 그리고 용건담은 대장군에게 역시 또 신비의 창, 저 창입니다. 네, 창 이렇게 중간에 탁 이렇게 삼지창으로 벌어지는 형태의 창인데 이 창을 맡기고 코뿔소의 강변이라는 곳으로 가라고 다음 행선지를 알려줍니다. RPG면 굉장히 깔끔하죠. 이제 하나 미션 클리어하면 다음에 갈 때 알려주고 장비 하나 생기고 그런 식으로 전개가 됩니다. 다음으로 아주 늦은 시각이 되어서야 코뿔소의 강변에 대장군들은 도착하게 되는데요. 거기서도 역시 암흑군단의 습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에 이 어둠을 한 줄기 빛이 쫙 가르면서 암흑군단을 팍팍팍 물리치는 거죠. 그 정체는 바로 어둠 속에서도 빛나는 뿔을 가진 존재 코뿔소 건담이었습니다. 사이 건담이죠. 이 코뿔소 건담의 힘으로 암흑군단을 물리치고 코뿔소 건담은 마찬가지로 대장군에게 신기, 호력의 방패. 이게 호력의 방패니까 말하자면 이제 큰 힘을 주는 방패 이런 뜻입니다. 호력의 방패를 주고 그 다음에 피리를 하나 줍니다. 삐리리 하는 그 피리요. 이 피리를 주면서 무조봉이란 봉우리에 올라 이 피리를 불게면 된다라고 일러주게 됩니다. 이에 대장군들은 역시 피리를 들고 다음 장소로 이제 향하게 되지요. 한편 원래 시대로 돌아온 무사 알렉스는 이제 평화로워졌을 세상으로 딱 왔는데 이상하게 조용하고 아무도 없는 겁니다. 뭐지? 하는데 바로 앞에서 부서져 있던 천지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천지성이 부서졌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이 세상이 평화롭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그림자 알렉스를 만나게 됩니다.
이제 카게무샤죠. 여러분 이제 많이 아시는 이제 카게무샤 말하자면 이제 대리를 하는 형태. 그러니까 암살 대비나 이런 걸 위해서 하는 그런 이제 그림자 무사를 카게무샤. 카게가 그림자고요. 무사가 무사니까 카게무샤라고 해서 이제 있었는데 그 컨셉에 따라서 나온 캐릭터입니다. 그림자 알렉스죠. 그래서 그림자 알렉스를 만나게 되고 그간의 자초지정을 듣게 됩니다. 그림자 알렉스는 먼저 무사 알렉스를 3대 건담 대장군의 묘소로 안내합니다. 자신을 팔경의 진 안에 던져넣은 뒤에 3대 건담 대장군이 사망을 했었던 것이죠. 그림자 알렉스는 그간의 자초지정을 설명해 줍니다. 그날의 전투에서 무사 알렉스는 팔경의 진을 통해 과거로 갔고 남아있던 3대 건담 대장군은 결국 암황제에게 패배하여 건담 군단도 전부 전멸하였으며 그 다음에 본인은 홀로 살아남아 이 부서진 천지성을 혼자서 지키고 있었다라고 알려주게 됩니다. 세상은 전혀 평화로워지지 않았던 것이죠. 그리고 아무것도 바뀐 게 없었습니다. 분명 초대 대장군과 함께 흑마신을 쓰러뜨렸던 우리의 무사 알렉스는 흑마신이 실은 죽지 않았다는 사실에 굉장히 당황하게 됩니다. 아니 그럴 리가. 내가 뭐 때문에 과거로 가서 흑마신을 쓰러뜨렸는데 그게 다 의미 없는 짓이 됐다는 건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 무사 알렉스에게 그림자 알렉스는 사실 3대 건담 대장군에게 받아두었던 밀서가 있다면서 이 밀서를 전해주게 됩니다. 밀서를 읽어보니 그 내용인 즉슨 암황제를 쓰러뜨리기 위해서는 다시 한 번 더 시대를 뛰어넘을 필요가 있다. 그래서 4개의 크리스탈을 모아야 한다라는 3대 건담 대장군의 말이 적혀 있었습니다. 네, 4개의 크리스탈을 모아라. 이것이 알렉스에게 주어진 새로운 실현 임무였던 것이죠. 사명인 거죠, 이건. 네. 그 순간 3대 건담 대장군 묘소의 건담 크리스탈이 빛나면서 자신이 타고 왔던 쥐아머에 새로운 힘을 부여하게 됩니다. 이에 쥐아머는 원래는 이제 일방통행적이죠. 과거에서 미래로 돌아가는 기능만 있었는데 다시금 새로운 힘을 얻어서 다양한 시대를 넘나들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그렇죠. 초대 주인공이죠. 3대 대장군이 사실 무사건담이잖아요. 죽습니다. 그러니까 전국전이 다들 가세요. 잘 가세요. 그래서 되게 그것 때문에 이제 비장한 느낌을 주게 되는 스토리가 됩니다. 그래서 무사 알렉스는 강화된 쥐아머에 타고 4개의 크리스탈을 모으라는 명령에 따라 다시 시간을 넘어 과거로 향하게 됩니다. 알렉스가 그러고 있는 사이에 대장군들은 아까 코뿔소 건담이 알려준 대로 무조봉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조봉에서 피리를 불죠. 삐리리 뭐 이런 걸 했겠죠. 제가 실제로 그런 이제 피리를 불었을 거고 그러자 어딘가에서 메건담이 나타나서 메건담을 만나게 됩니다. 이제 일본어로는 하야부사 건담이죠. 메입니다. 메. 그래서 메건담은 역시 대장군에게 신기, 비상의 검을 넘겨주면서 아나하임 산이라는 곳이 있다. 그곳 정상에서 이 4개의 신기, 그간 사수왕에게 받았던 4개의 신기가 있죠. 순발의 총, 그 다음에 신비의 창, 그 다음에 호력의 방패, 그 다음에 이 비상의 검, 이렇게 4개의 신기를 몸에 지닌 자가 나타나면 그 자의 이마를, 여기 이마입니다. 이마를 사멸의 화살로 쏘아라. 파 이렇게 쏘라는 얘기를 일러줍니다. 이게 갑자기 왜 또 이렇게 되는가 싶은데 이때 아나하임산과 사멸의 화살은 그럼 어디서 구합니까? 그건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행방을 묻는 대장군에게 메건담은 점과 점을 이으면 선이 되고 선과 선이 교차하는 곳에 있다 라는 수수께끼 같은 말만 남긴 채 사라지게 됩니다. 이에 대장군들은 아나하임산이 어딘지 찾기 위해서 지도를 펼쳐놓고 고민을 하는데요. 대장군은 그간 사수왕을 만났던 천심의 계곡, 용명사, 코뿔소의 강변, 무조봉을 하나의 선으로 연결을 해보니 그 교차점에 큰 산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바로 이 산이 아나하임 산이었던 거죠. 네. 요거는 잠깐 부연 설명을 드리면 이게 전국전이 어느 정도 이제 아동대상의 컨셉으로 만들어진 기획들이 있어서 지금 여기는 없지만 얼마 전에 사실 만다라케를 갔다가 봤는데 이제
요때쯤에 이제 빛의 서라고 요건 내용들이 들어있는 패키지 제품들이 나온 게 있습니다. 그런 데 안에 보면 저런 식으로 이제 저런 그 코믹월드 힌트를 바탕으로 선을 이어보면 아나하임산의 위치를 발견할 수 있다든가 그런 식의 어떤 뭐 한 초등학생도 즐길 수 있는 간단한 놀이 같은 식으로 좀 컨셉이 들어가 있는 거죠. 뭐 저희가 보기에는 뭐 꼭 저게 저런 모양으로 이어질지도 알 수 없는 거고 그런 건데도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가 되어 있는 겁니다. 하여간 이렇게 해서 아나하임산이 어딘지 알게 되니까 이제 대장군은 건담 군단을 이끌고 아나하임산으로 향하게 되는데요. 대장군은 일단 지난번 흑마신과의 전투에서 부상을 입었다가 회복한 자쿠와 함께 군세를 이끌고 아나하임산으로 갑니다. 왜냐하면 이제 거기서 뭔가 이제 해결이 될 테니까요. 그곳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던 건 이 암흑군단을 이끌고 있던 용장과 비장이었습니다. 용장, 비장 원래 둘의 캐릭터인데 이 둘은 합체하여 용장, 비장이라는 형태로 거대화되고 마침내 암흑군단과 건담군단의 결투가 다시금 이곳 아나하임산에서 펼쳐지게 됩니다. 챙챙챙챙 막 이렇게 와! 막 이런 전투가 벌어졌겠죠. 전투 중에 아나하임산 정상에 점점 가까워지게 된 대장군에게 4개의 신기가 빛을 내면서 장착하게 됩니다. 그간 계속 얘기가 됐었던 그러니까 매건담이 얘기했던 4개의 신기를 몸에 지닌 자는 이 초대 대장군이었던 거죠. 그 모습을 보고 잠시 넋을 놓아버렸던 번개 건담을 노리고 적이 화살을 쐈습니다. 그 순간 이를 몸으로 막아준 자가 있었으니 그 자가 바로 자쿠였습니다. 이때 자쿠는 화살을 눈에 맞아서 큰 부상을 입게 됩니다. 그래서 이후 이제 그 7인의 무사편에서 등장할 때에는 한쪽 눈을 다친 상태로 나타나게 되죠. 이때 다쳤던 상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큰 부상을 입게 되고요. 번개 건담은 이에 많이 당황하지만 자쿠는 자신이 맞았던 화살을 뽑아서 번개 건담에게 넘겨줍니다. 그러면서 자쿠가 말하길 봐라 이 화살이 어쩌면 사멸의 화살일지도 모르겠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화살은 자쿠의 피가 묻은 이 화살은 스스로 빛을 내며 모습이 변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걸 들고 번개 건담은 쓰러진 자쿠를 뒤로 하고 화살을 들고 정상으로 향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4개의 신기를 가진 자가 나타났기 때문에 그자의 이마에 이 사멸의 화살을 쏘아야 한다는 사명이 있었기 때문이죠. 근데 이런 그 앞에 흑마신이 나타나서 그를 가로막습니다. 구구구궁 네, 가로막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전에 대장군과 번개 건담과 대장군과 번개 건담과 그다음에 이제 땅의 갑옷을 입었던 네오 알렉스와 싸웠던 흑마신은 아니었습니다. 요거 잠깐 얘기하고 갈까요? 신목수님이 물어보셨으니까 화를 쏜 자가 누구냐라고 보면 여기 이제 코믹월드에서는 그냥 여기 갸프랑이 쐈습니다. 네, 무사 갸프랑이 그냥 쏜 건데 이거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활 자체가 특별한 활이었던 것이 아니라 이 활이 자쿠에게 맞았죠. 그러니까 자쿠도 성스러운 일종이거든요. 일종의 빛의 인물입니다. 원래 그러니까 이런 빛의 인물의 희생, 어떤 그 희생하는 자의 피가 묻은 이 활이 사멸의 화살로서 이제 화했다, 변했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특별히 이제 갖고 있던 무장을 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멸의 화살을 쏴서 그게 사멸의 화살이라기보다 화살이었는데 사멸의 화살이 된 거죠. 어쩌면 그런 게 아닐까? 이건 저도 추정의 영역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간 다시 돌아와서 다만 그 이 번개 건담의 앞을 가로막은 흑마신은 기존에 우리가 알던 흑마신이 아니었습니다. 얘는 누구냐면 앞서 네오 알렉스가 있던 그러니까 무사 알렉스가 있던 시대에서 3대 건담 대장군을 해치우고 본인도 스스로 과거로 와서 앞서 대장군들에게 의해 쓰러졌던 흑마신을 흡수해 하나가 된 암황제였던 것이죠. 그는 그렇게 흑마신을 흡수해서 그러니까 자기가 자신을 흡수한 건데요. 자신을 흡수해서 더 강력해진 그는 스스로를 흑마신 암황제라고 불렀습니다. 이렇게 새롭게 흑마신 암황제가 된 자로서 이 번개 건담과 건담 군단의 앞에 나타났던 것이죠.
이 새로운 위기 앞에 건담 군단을 돕기 위해 사수왕들도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 사수왕과 건담 군단의 동료들이 힘을 합쳐서 흑마신 암왕제를 막는 동안 대장군과 번개 건담은 마침내 아나하임산 정상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정상에서 아까 자쿠에게 받았던 화살로 대장군을 겨누는 번개 건담입니다. 죄송해요. 말하다 지금 시국순이 얘기하면 빵 터졌어요. 그렇죠? 예. 그 청혼검이건 청강검이건 뭐 이름이야 다양합니다만 하운 같은 느낌이 있는데 꼭 약간은 달랐던 것 같아요. 예, 그런 컨셉은 아닌 것 같고 여기는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돌아와서 정상에서 결국 번개건담은 자쿠에게 아까 받았던 화살로 대장군을 겨눕니다. 분명 뭔가 성스러운 힘, 그러니까 빛의 힘을 내뿜고 있는 화살이긴 했지만 아직 번개건담은 이 화살이 정말 사멸의 화살인지 확신을 갖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죠? 자쿠의 말만 듣고 가져온 거니까. 하지만 그 순간 괜찮으니 쏴라! 시간이 없다! 라는 대장군의 말에 번개건담은 더 이상 고민을 멈추고 화살을 대장군의 이마에 즉 건담 크리스탈이 있는 그곳에 쏘게 됩니다. 팍! 꽂히게 되죠. 그러자 사실 이건 사멸의 화살이 맞았고 다행이죠. 4개의 신기와 사멸의 화살에 의해 정말 진정한 이 하늘의 힘을 각성한 대장군은 거대화를 하게 됩니다. 거대화하여 흑마신 암왕제에게 일격을 먹습니다. 이 장면 연출 너무 좋지 않습니까? 거대화해서 일단 빡! 네, 훅을 갈기시는 우리 대장군님이십니다. 참고로 이 대장군들 중에서 역대 이제 거대화를 했던 대장군이 초대랑 2대가 있죠. 2대 대장군이 거대화를 했었고 여기 이제 또 초대 대장군이 거대화를 합니다. 생각해보면 3대 대장군은 거대화를 했던 적이 없더라고요. 네, 3대 대장군은 거대화를 했던 적이 없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전투 중에서도 흑마신 암왕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와 나는 빛과 어둠이고 본래 서로 동등한 힘밖에 갖지 못하지. 그러나 지금의 나는 흑마신 암왕제이기 때문에 나 2명분의 힘을 가진 존재다 라고 얘기합니다. 즉 2대1이다 이거죠. 네, 나는 힘이 2배가 되었고 너는 원래 힘밖에 없으니 내가 더 강하다 라고 외치면서 아주 강력한 어둠의 힘으로 대장군을 공격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불의의 인력을 받았지만 다시 반격을 시작하는 우리는 아니죠. 암흑군단의 흑마신 암왕제. 그에 맞서서 대장군은 또다시 이 강력한 어둠의 힘에 의해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이 거대한 어둠의 힘이 대장군을 완전히 삼키려는 그 순간에 그간 시련을 거치며 4대째 대장군으로 출세한 무사 알렉스가 쥐아머를 타고 나타납니다. 그와 동시에 2대 대장군과 3대 대장군을 각 시대, 과거의 시대, 이 시점 기준에서 미래입니다만 각각의 시대에서 2대 건담 대장군과 3대 건담 대장군을 데리고 이 과거의 시대로 모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3대 건담 대장군이 내렸던 명령이었죠. 4개의 크리스탈을 모아라. 즉 4개의 건담 결정, 건담 크리스탈을 모아라 라는 건 4명의 대장군을 한 곳에 모아라. 시간을 뛰어넘어서 라는 사명이었던 것입니다. 그걸 이해한 알렉스는 2대 건담 대장군, 3대 건담 대장군을 데려오고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본인 스스로도 4대째 대장군으로 인정을 받아 출세하게 된 것이죠. 이제 상황은 역전되었습니다. 흑마신 암왕제는 2배의 힘이 되었지만 여기는 대장군이 4명이나 있는 것입니다. 이제 2대4가 돼서 비율적으로 다시 2대1이 됐죠. 상황은 역전되었습니다. 이렇게 시대를 넘어 모인 4명의 대장군은 4개의 건담 크리스탈의 힘을 모아서 마침내 흑마신 암왕제를 빠밤 쓰러뜨리게 된 것입니다. 긴 싸움이었어요. 긴 싸움이었어요. 이 장면은 코믹 월드로도 연출이 꽤 멋집니다. 그쵸? 네.
다구리엔 장사 없죠. 결국 쪽수 싸움입니다. 그렇게 해서 흑마신 아망제가 마침내 정말로 진정한 의미로 쓰러지게 되고 그 순간 드디어 이렇게 열심히 시공을 넘나드는 알렉스의 활약에 의해서 아크에 드리워져 있던 어둠은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고생이었죠. 자, 이제 진짜로 역사는 바뀌었습니다. 초대 대장군이 흑마신 아망제에게 승리를 거두면서 모든 역사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제 지금 초대 대장군 아래 2대 대장군, 3대 대장군, 그리고 자쿠토가 각자의 나라를 평화롭게 다스리며 영화를 누리는 시대가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4대, 곧 알렉스도 새로운 나라를 받아서 다스리게 될 예정입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이 이야기는 이렇게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하여 사악한 자들과 싸워왔던 무사들의 천하통일 이야기였습니다. 이것으로 SD 건담 전국전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SD 전국전 끝! 네, 이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SD 건담 전국전 3부작 7인의 무사편, 풍림화산편, 천하통일편의 이야기가 모두 완결되었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신국수님께서도 질문해 주셨던 부분인데 2대 대장군 저렇게 죽고 끝나나요? 3대 대장군 저렇게 죽고 끝나나요? 하셨는데 오토맥스님 어서 오십시오. 사실은 죽은 게 맞고요. 죽었었는데 시대를 뛰어넘어 그러니까 타임머신이 킹왕짱인 거죠. 네, 타임머신의 쥐아머의 힘으로 모두 되살아나게 됩니다. 그래서 초대, 2대, 3대, 4대 대장군이 동시에 존재하는 시대가 도래하게 되고 여기에 더해서 자쿠토도 함께 이게 세상을 평화롭게 다스리는 그런 천하통일의 시대가 오게 된 것입니다. 이게 사실은 명료하지 않은데 이 뒤로 2대, 3대, 4대가 계속 과거에 머물렀는지 아닌지는 알 수 없지만 이후의 연출들을 보면 그냥 같이 지낸 것 같습니다. 네, 시간차들이 좀 있는데 그냥 같이 산 것 같아요. 적어도 여기서 이제 그 부분의 연출은 잘 안 되지만 적어도 2대 건담 대장군은 자기 어렸을 때 돌아가셨던 아버지랑 다시 상봉한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돌아가셨던 아버지를 훌륭히 성장한 모습으로 다시 만난 거기 때문에 그런 뒷얘기들을 작품의 메인 스토리에는 없지만 생각해보면 굉장히 가슴 뭉클한 얘기가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말하자면 이제 다시 원래 세대로 돌아가는 연출은 없고 이 시대에서 다시금 이제 아크를 정비해 나간다라고 이해하셔도 무던할 것 같습니다. 네네네. 그렇게 되는 것 같고요. 이제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이제 SD 전국전이 정말 끝이어야 하는데 대입니다. 실은 아직 할 얘기가 조금 더 있습니다. 오늘 하지는 않겠고 오늘의 강연은 여기까지인데요. 조금 더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다음 이 시간에는 본편에서 미처 다루지 못했던 SD 전국전의 사이드 스토리들, 이게 사이드 스토리라는 건 제 명칭이긴 합니다만 이 곁가지에 있는 스토리들을 하나하나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그간 이런저런 한정판이라던가 뭐 설명서에 추가적으로 들어간 설명서라던가 아니면 코믹봉봉이라든가 게임이라든가 다양한 곳에서 추가적으로 나왔던 스토리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제가 전부를 다 확인하진 못하고 나중에 추가적으로 확인된 애들이 있으면 뭐 따로 또 하겠습니다만 일단 확실히 확인되고 알고 계시면 확실히 도움될 만한 이야기들을 또 모아서 진짜 이거는 어디 위키 가서 잘 구하기 힘든 그런 얘기들 모아서 90년대 연출이죠. 모아서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는 걸 하려고 합니다. 그 뒤에 이제 캐릭터 정리하는 편으로 넘어가기로 하죠. 그래서 스토리 편을 한 주 더 늘려서 그간 다루지 못했던 SD 전국전의 사이드 스토리들을 다뤄보려고 합니다. 여기 오늘 지금 얘기하는 내용은 좀 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몇 가지
뭐뭐를 얘기할 것인지 소개시켜 드릴게요. 먼저 SD 전국전 전설편이라는 코믹 월드가 3편이 있습니다. 바로 그 3개의 신기가 있는 7인의 무사편에 해당하는 이제 서브 스토리인데요. 네, 그 부분의 이야기도 제가 또 코믹월드를 이제 또 다 구해놨기 때문에 그 부분의 이야기도 정리해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풍림 화산 사천왕에게는 코믹월드 외에 각각 뭐 바람의 권, 숲의 권, 불의 권, 산의 권이라고 해서 이 4명, 즉 무사 마크2, 무사 더블 제타, 무사 뉴, 무사 사이코가 각각 어떻게 풍림화산 사천왕이 됐는가에 대한 그 탄생기를 정리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네, 그 내용들이 있어요. 이 본편에서는 그냥 수련을 떠났다가 사천왕이 돼서 나타났었죠. 그래서 그 사이의 이야기를 적어놓은 것들이 이제 비비전사를 각 제품을 구매하시면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 정리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그 스페셜 한정판으로 있었던 백강 4대 장군의 진이란 제품이 있습니다. 뭐냐면 1대, 2대, 3대, 4대 대장군을 지금으로 하면 은색 코팅을 해서 발매했던 일종의 한정판 합본 세트인데요. 거기에만 들어있는 내용이 또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이 이 SD 전국전 천하통일편 끝난 직후에 좀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 뭐 그냥 재미로 보면 되는 내용이긴 한데 그 내용도 정리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국수님이 계속 머무르느냐라는 아주 중대한 질문을 해주셨는데 그거에 대한 답이 될 수 있는 부분, 오리지널 비디오 애니메이션으로 제작되었던 SD 건담 전국전 천하 태평편이 있습니다. 그 천하 태평편의 내용까지 깔끔하게 정리해서 다 전달해 드리려고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 하나 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8번째 무사 8인의 무사편의 이야기. 8인의 무사 8번째 무사가 있었단 얘기가 있는데 무사 7명 7인의 무사가 아니라 8번째가 있다는 얘기가 있던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 이야기 과거의 설정과 최근에 나온 좀 변경된 설정까지 다 묶어서 정리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처럼 SD 건담 전국전을 여기서 끝입니다 라고 하기에는 아쉬웠던 많은 사이드 스토리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모아서 다음 시간에 전부 대방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대해 주셔도 좋습니다. 참고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5편 외에도 예를 들면 OVA에도 그 SD 건담 전국전 관련해서 하늘의 장, 땅의 장, 무슨 장이더라? 3개의 장이 또 있어요. 그 내용들하고 그 다음에 바오아크 공략전에 관한 OVA도 있고 해서 이게 한 편으로 안 끝날 수는 있는데 SD 건담 전국전의 내용, 즉 이 캐릭터들이 활약하는 내용의 애니메이션이나 다른 내용들은 최대한 걸어 모아서 요 내용 외에도 걸어 모아서 다 전달드리고 깔끔하게 SD 건담 전국전을 탁 손털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 뒤에는 이제 캐릭터 소개편을 하겠죠. 캐릭터 소개라기보다 이제 캐릭터 정리편, 각각이 하면서 모티브 얘기라든가 좀 디테일한 부분들 얘기하는 편도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네, 그거까지 하고 나면 SD 건담 전국전을 정말 깔끔하게 털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준비를 해볼 생각이고요. 예,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정말로 네, 끝입니다. 오늘의 강연은 일단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어떠셨는지요? 어쨌든 그간 뭐 좀 제가 이렇게 뭐 임팩트 있게 말씀드리진 못하고 좀 이렇게 중원번했던 부분도 있고 중간에 틀린 부분도 있고 합리해서 죄송합니다만 어쨌든 SD 건담 전국전 7인의 무사편부터 천하통일편까지 쭉 다 정리를 하는데 성공했습니다. 뭔가 좀 뿌듯하네요. 그리고 정말 어디 가도 여기까지의 내용은 사실 좀 검색해 보시면 의외로 좀 정리되어 있고 나옵니다만 이제 안 나오는 얘기들까지 그래도 제가 또 여러분들한테 SD 얘기 드리는데 이 정도는 해야겠죠. 그런 얘기들까지 모아서 전해드리는 걸로 제가 마음을 먹었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볼커의 SD 강좌의 볼커스텀이었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